네, 점심 식사 후 3시간 20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검찰 출석한 지도 7시간쯤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조사를 받고 있는지 서한한 기자 알려주시죠. 네, 이 판넬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검찰이 이 조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했었습니다. 그 과정과 함께 이 판넬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현재 박 전 대통령 검사, 부장검사 2명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이 한웅재 형사 8부장검사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원석 부장검사도 필요할 경우에는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한웅재 형사 8부장이 아침부터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옆에는 변호인이 한 명 앉아 있고요. 뒤에도 변호인 한 명이 앉아 있습니다. 총 변호인 2명이 배석을 한 건데 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은 그 수사에 개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 검사의 허락을 받아서 박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되거나 입증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뒤에서 건네주는 역할 정도를 맡게 됩니다. 네, 서 기자, 저 판넬부터 좀 정리를 하고 하자면 이원석 특수 1부장 검사랑 한웅재 형사 8부장 검사가 수시로 교대로 들어와서 조사를 번갈아 가고 하고 있고 저기 정장현 변호사랑 유영아 변호사 교대로 변호한다는데 두 사람 다 같이 앉아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조사 기간이 12시간 정도 이상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교대로 할 것으로 보였지만 현재 변호사는 교대로 하지 않고 함께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검사 같은 경우는 이 한웅재 부장검사만 오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맡고 있는 서로 수사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교대를 하면서 질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현재는 한웅재 부장검사만 하고 있고요. 아직 교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원석 특수부장검사가 이 뇌물 관련된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 추가로 투입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검찰이 지금 브리핑 내용을 보면 3분의 1 이상 조사를 했다. 7시간이 흘렀는데 3분의 1 이상 조사를 했다고 그러고 앞으로도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호칭이 특이한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호칭을 쓰고 있는데 이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는데 대통령님이라는 호칭 예우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봅니까? 두 가지 분석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우라는 분석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이에 대해서 제가 검찰에 문의를 했더니 한 검사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박 전 대통령으로서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됐지만 그때 범행, 그러니까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를 했을 때의 신분은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예우와 함께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님이라고 호칭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예우와 맞물려서 호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 시절의 범죄라는 뜻이죠. 그러면 네. 자, 지금 3분의 1 이상 조사를 진행했다 했는데 오늘 조사를 끝내고 돌려보낸다는 입장인가요, 검찰은?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중 통상 긴급 체포를 해서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도 있긴 한데 박 전 대통령이다 보니 예우를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긴급 체포할 것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조건 오늘 돌려보내준다는 건데요. 다만 귀가 시간이 오늘 안에 이뤄질 것으로는 좀 힘들 것 보입니다. 왜냐하면 7시간 정도 수사를 했는데 3분의 1 이상 했다라 표현을 했다면 앞으로 한 10시간 정도는 더 수사를 해야 되고요. 또 10시간 뒤에는 그동안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는지 조서를 일일이 다 따져야 됩니다. 그 조서를 따지는 게 2-3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귀가 시간은 빨라도 새벽 2시 또 3시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서한한 기자가 새벽 2-3시쯤 귀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최석호 기자. 네. 영상 녹화를 안 하는 것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가요? 예, 저도 두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이것은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있다면 검찰이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 영상 녹화를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검 조사, 대면 조사가 무산된 이유가 뭡니까? 박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를 하면 못 받겠다고 버티면서 그렇게 못하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그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진술 거부도 조금 더 못할 수 있도록 진술 거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영상 녹화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냐?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해명이든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석호 기자의 주장대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놔야 될 해명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식으로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왜 안 했는지도 최석호 기자가 계속 따지고 있는데요. 자,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들어보기로 하고 이현수 기자, 지금 발제를 보니까 김밥, 초밥, 샌드위치를 먹었다. 65분 동안 변호사들과 함께 먹었다고 하는데 전직
대통령들, 그러니까 조사를 받으러 나왔던 전직 대통령들하고 같은 수준인가요? 네, 보통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배달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보도에 나올 때 최순실 씨가 조사를 받을 때도 그랬죠. 뭐 곰탕을 먹고 설렁탕을 먹은 게 무슨 암호가 아니냐 뭐 이런 음모설까지도 나왔었는데요. 보통 배달 음식을 먹지만 오늘 박 전 대통령은 경호실에서 사전에 준비했던 뭐 유부초밥과 그리고 김밥 그리고 샌드위치 이런 도시락을 골고루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들과 함께 먹었다고 하고요. 손봉규 변호사가 뭐 전한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변호사들 뭐 바쁜 일 있으면 나가셔도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아니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뭐 이런 약간의 대화만 오간 것으로 알려졌고요. 약간 뭐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는 모습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다운 모습이 아닌가란 그런 스러운 모습도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들 보면 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 도시락 먹은 이야기는 좀 일화가 있는데요. 그 도시락을 싸왔던 보자기에 메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하던 검사가 혹시 그 메모지에 누구랑 입 맞추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냐, 바로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신경전을 벌였는데 결국 검사가 그 메모지를 뺏어서 열어봤는데 아버지 힘내세요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도시락을 주면서 아들이 아버지 힘내세요라는 메시지를 써놨던 건데요. 이제 당시 노 전 대통령을 조사했던 검사가 그때 검사가 이런 비정한 일까지 해야 하는구나라는 소회를 털어놨던 내용이 생각나는데요. 뭐 지금도 박 전 대통령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아마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노태우 전 대통령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변호사 입회 규정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해프닝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전직 대통령이던 현직 대통령이던 국민이던 간에 검찰 앞에, 법 앞에 설 때는 항상 공평해야 된다는 거겠죠. 검찰들도 그 점을 명심하고 수사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재밌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최순실 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을 했다. 서한한 기자.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맞춰서 최순실 씨도 같이 소환을 하려고 했다는 의미인가요? 대질 조사도 염두에 둔 건가요, 저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사실은 그때 대질 조사를 추진을 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서 잠깐 10분 정도 뭐 인사만 나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사실 대질 조사는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부인을 하는 상황에서 책임이 한 명에게 떠넘겨지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이 박 전 대통령 소환을 놓고 최순실 씨의 소환을 실제로 추진을 했는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최순실 씨는 오늘 오후에 이 법원의 재판 일정이 잡힌 게 원래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재판이 끝난 다음에 불러다가 박 전 대통령과 관련돼가지고 질문을 하려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한한 기자가 법조도 열심히 취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유달리 서한한 기자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또 서한한 기자가 한 군데 더 다녀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둔 검찰청사를 갔다 왔다는데 전해주시죠, 그 내용부터. 네, 제가 오늘 역사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 역사 현장 먼저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오전 7시 30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모습을 드러내기 딱 2시간여 전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벌써부터 취재 열기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중앙지검 안에는 제한된 취재진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비표를 받은 취재진만 취재가 가능한데요. 그마저도 이 파란색 바리게이트 선을 기준으로 제한된 인력만 선 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취재할 수 있고 나머지 인력은 선 밖에서 모습을 봐야 합니다. 이곳 서울중앙지검에는 2천여 명의 경력이 대기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직원들도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취재진과 직원들이 줄을 서서 중앙지검에 들어가는 이색적인 풍경도 벌어졌습니다. 도로편의 모습을 보시면 취재 열기가 더 뜨겁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차량이 들어올 곳으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한 컷이라도 더 담기 위한 취재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오전 9시 23분. 역대 대통령 중 4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지 11일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 차량에서 내린 뒤 이곳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짧은 두 문장의 입장을 남겼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으며 논란이 되는 걸 최소화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검찰청사를 나설 때입니다.
긴 조사를 마친 뒤에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동안 아껴왔던 속내를 풀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오늘 좀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현충원 참배, 지난 1월에 있었던 현충원 참배 때와 같은 의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어떤 굉장히 전투 모드 복장으로 통하는 색상이기 때문에 좀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저 파란색 코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 최근 들어서 3번째 연속으로 외출을 할 때마다 입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삼성동에 도착할 때도 같은 외투였습니다. 뭐 때문에 애용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일련의 상황에서 이 전투 모드 복장이 어떤 가는 상징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끝나고 나올 때 나올 입장을 미리 제가 조금 말을 해보자면 개인적으로는 오전에 들어갔을 때처럼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라는 입장만 남기고 더 이상의 논란을 막기 위해서 말을 아끼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주요 인사들이 검찰청에 들어갔다 나올 때 항상 하던 말을 반복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보통 인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한한 기자 예측은 그 정도 수준일 것이다. 네, 전 사실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오기 전에도 대국민 메시지를 좋습니다. 한번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그래도 제가 대선 후보인데 마음으로 또 응원해 드리지만 직접 가서 그렇게 할 좀 겨를이 없습니다. 참 예민한 질문인데요. 당연히 그렇게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그거는 자꾸 그런 예단을 가지도록 또 이렇게 정치권에서 압력을 하는 거는 옳지 않을 거고요. 검찰 맨날 하는 말이 원칙을 지키면서 정도를 지키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검찰이 생각하는 원칙과 정도가 뭔지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친박계 의원들이 동행하지 않고 김진태 의원은 정치적으로 해석될까봐 그런 우려를 표명하고 이런 게 결국 검찰의 앞으로 행보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가장 관심은 구속 여부일 것 같습니다. 성환환 기자, 역대 대통령 수사와 비교했을 때 이번에 검찰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네, 김경진 의원이 이 부분에서 99.999 9를 몇 개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압도적으로 많이 붙이면서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도 감히 거기다 구 하나를 더 보태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사전 보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경진 의원은 이르면 금요일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르면 목요일도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앞선 사례가 오히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이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해석이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게 2009년 4월 30일인데 5월 23일 날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에서 검찰에게 돌아갔던 부메랑이 뭐냐면 구속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라는 비판과 함께 결국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는 어떤 아픔을 겪었거든요. 때문에 검찰에서 같은 상황에 다시 놓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여부에 대해서는 빠른 결정을 할 것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혐의가 13가지, 최대 13가지고 또 금액도 엄청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 검찰 안팎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검찰의 앞으로 행보가 정치권의 움직임까지 염두에 두고 속도를 어떻게 낼지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최석호 기자, 이런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전국에 미치는 영향도 클 텐데 특히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오늘 말한 것 중에 이제 2명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판사 출신의 박범계 의원 그리고 검사 출신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입니다. 아까 서한환 기자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박범계 의원은 최고 4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혐의가 78억 원을 최순실 정유라 코에 송금한 뇌물수수라면서 이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 특가법을 적용하면 최대 30년까지 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12개 혐의를 모두 합해서 2분의 1을 하더라도 최대 4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영장 청구 분명히 할 것이다. 왜냐하면 왜 오늘 사전 영장을 청구하지 않느냐. 3, 4일 동안은 어떤 사회적 의견을 청취한 뒤에 그 이후에 영장 청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반드시 영장이 청구된다. 이렇게 확신을 했는데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 오늘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야당 의원들과 통화를 했더니 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게 빠져 있었나. 만약에 그렇게 검찰에서 했을 경우에 불구속 수사에 대한 조금의 가능성도 없어진다. 이 점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얘기하면 불구속 수사 가능성이 없어진다. 이건 좀 특이한 해석인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그렇죠. 진실이 밝혀진다. 그러면 자기가 검찰에 가서 모든 걸 털어놓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검찰에서 여론이 있는데 모든 걸 털어놨는데 구속을 안 시킨다? 검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인데요. 하여튼 야당의 의견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을 생각했을 때 검찰도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게 시각입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이건 검찰 수사에서 들여다본 내용이 아니라 검찰 수사 바깥에서 정치적 해석이니까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시 검찰 출신인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또 재미있는 해석을 내었는데요. 그 발언 먼저 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조사 과정에서 예. 그것에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실이 없다면은 예. 99%를 넘어서 100%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야권에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가장 유리한 쪽은 아마도 정치적으로 말하면은 문재인 전 대표님한테는 유리한 측면이 있죠. 문재인 전 대표랑 맞서 싸우는 다른 야당의 대선 후보들은 정책이라든지 다른 걸 가지고 좀 경쟁을 해보려고 할 텐데 이 대선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그리고 적폐청산이 주된 화두가 된다면은 그쪽으로 다 쏠리게 돼서 선명성이 문재인 전 대표가 좀 더 갖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유리할 것이라는 게 이용주 의원의 해석인데요. 최석호 기자,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의 대선 프레임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 보수층이 결집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대선판이 어떻게 가냐? 구속에 대한 옳고 그름으로 갑니다. 그러면 진보와 보수가 확실히 나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빨리 이것이 정리가 되고 빨리 검증 프레임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계속될 경우에 문재인 대세론이 굳혀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해석, 문재인 캠프에서도 이 얘기에 동의할까요? 자, 문재인 전 대표 대선 캠프 총괄 부단장을 맡고 계신 박범계 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 이용주 의원의 발언 내용 들으셨을 거고 오늘 또 들어보니까 박범계 의원께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최고 45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네.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지금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 독일 코아 스포츠, 정유라 또 여러 범죄가 있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을 하면 2분의 1 가중해서 45년까지 법정형이 범위가 있다는 얘기지 선고형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 형량까지 하면 가장 중환자인 뇌물수수죄가 1억 이상 뇌물을 받을 경우에 최고 30년형에다가 다른 12개 범죄 혐의에서 유죄가 날 경우 경합범 가중을 해서 45년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범위가 그렇고 유기징역은 범위가 그렇고요. 무기징역도 가능한 거니까 일단 법정형은 그렇게 굉장히 넓고 깊다. 그러면서 중한 범죄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역시 법조인이시고 또 판사 출신이라서 정확하게 또 짚어주신 것 같은데 네. 근데 문재인 전 대표는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계신 것 같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법과 네. 원칙대로. 근데 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우리 헌정사에서 보면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을 과거에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정치권, 특히 대선을 준비하시는 대선 후보들이
구속이니 불구속이니 하는 감나라 뭐내라 대충나라 이렇게 훈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정정당당하게 법과 원칙, 특히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증거인멸의 혐의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그런 기준으로 원칙대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문재인 전 대표도 역시 변호사이시고 법조인이시니까 또 법과 원칙을 찾아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까지 그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무리를 빚었나, 논란을 빚었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과는 또 다른 스탠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요, 국민적 저항이라는 그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면 국민 80%가 탄핵을 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원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했을 때 국민의 과연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 국민의 준엄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는 취지였고, 지금은 탄핵이 인용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파면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속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들었다시피 이용주 의원은 그 문재인 전 대표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가장 유리한 수가 될 것이다 얘기하는데, 문재인 캠프에서 이 문제 동의하십니까? 국민의당의 우리 이용주 의원님이나 국민의당의 이제 여러 유사 출신 의원님들이 대체로는 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같습니다. 다만 대선 국면과 관련해서 우리 문재인 후보님과 관련된 발언은 왕왕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시즌2, 일종의 탄핵 시즌2 같은 그런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이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문재인 후보께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런 낮은 수준의 차원은 아니고요. 이것은 네.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킬 것이냐, 그래서 정말 적폐를 청산할 것이냐의 그런 관점과 기준으로 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낮은 차원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 입장에서는, 또 대세론을 앞세운 문재인 대표 측 입장에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가 대구 경북 지역에 반감에 또 휘말리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하는 지금 법대로랑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는 법대로가 좀 약간 다른 뉘앙스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무슨 이야기인가요? 여기 이제 법과 원칙대로 아래를 보면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 안희정 지사, 남경필 지사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법과 원칙대로가 다 같은 뜻일까요? 저희가 이제 캠프 내부 속내를 취재하면서 좀 재밌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의 법대로, 문재인 전 대표가 내놓은 입장들을 보면 국민의 법감정을 언급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이 뭘까? 이제 촛불 집회에 함께했던 문재인 전 대표, 아마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원하고, 그러면 구속을 해야 한다, 이런 국민 법감정을 구속을 원할까? 그게 문 전 대표에게 유리할까? 아까 박범계 의원 이야기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또 만약에 구속이 돼서 박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구치소로 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계속 언론상에 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문 전 대표에게 그리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번 수사를 마치고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언론 지상에서 약간 사라지고 대선으로 이슈가 몰려서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문 전 대표가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는 게 문 전 대표 측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해석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법대로는 또 최석호 기자가 따로 취재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글자인데요. 빨리 구속입니다. 빨리 구속시키고 이제 대선 프레임 빨리 바꿔서 이제 검증 경쟁하면서, 정책 경쟁하면서 빨리 문재인과 안철수의 1대1 구도로 가겠다. 이것이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이고 그 캠프의 생각입니다.